안녕하세요. 오늘도 누워서 문학작품 한 편 살펴봅시다. 황순원님의 독 짖는 늙은이 지금 시작합니다. 거친 말로 소설이 시작돼요. 송영감이 잠꼬대를 해요. 이 100번 죽어도 쌀년. 앓는 남편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어린 자식을 두고 도망을 가. 그것도 아들뻘 되는 조순놈하고. 이렇게 잠꼬대를 하죠. 옆에 있는 아들이 울먹울먹하며 아버지를 불러요. 송영감은 잠꼬대에서 깨죠. 송영감은 아이를 어르고 달래며 끌어안아요. 아이 몸이 차요. 송영감이 열이 나고 있으니 더 차갑게 느껴지죠. 그래서 아이를 더 꼭 끌어안습니다. 송영감은 알 수 없는 병으로 알아누웠고 그동안 아내와 도망간 조수놈이 독을 지어놓았죠. 달빛에 그 크고 작은 독이 비치자 마치 조수놈의 그림자 같아서 모조리 깨부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거 잘 구워내야 송영감과 아들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날이 밝았어요. 웽손이, 그러니까 흑반죽하는 사람이 오기 전에 송영감이 일을 시작해요. 손이 자꾸 떨리죠. 하지만 솜씨는 앓기 전처럼 여전하죠. 그런데 송영감의 흙 빚는 솜씨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아내와 조수도 떠오르고 손도 떨리고 열도 나고 해서요. 송영감은 쓰러지듯 눕죠. 송영감은 저녁쯤에 다시 정신이 들었고요. 애는 남쪽을 향해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늘 어머니가 장을 본 후에 그 길로 돌아왔거든요. 같이 도망간 그 조수놈이랑 같이요. 송영감은 자기 힘이 아닌 다른 어떤 힘을 빌린 듯 벌떡 일어나서 다시 독을 찢죠. 그러나 겨우 한 개를 찢고 다시 쓰러지듯 누워요. 아주 어두워진 후에야 애가 송영감을 흔들어서 깨우죠. 애는 밥그릇을 가져다가 아버지 앞에 놓죠. 송영감은 웬 거냐 묻고 애는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줬다고 했죠. 그랬더니 송영감이 누가 국어를 해오라 했냐면서 버럭 화를 내요. 그리고 밥그릇을 밀쳐놓죠. 하지만 송영감은 곧 아침에 조금 먹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걸 생각하고 애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에 다시 밥그릇을 가져와서 자기가 한술 뜨고 나서 애 보고 먹으라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송영감은 여전히 입맛은 없었고 독을 말리느라 피워놓은 숯불의 숯내 때문에 더욱 머리가 무겁죠. 이제 송영감이 쓰러지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흑반죽하는 웽손이가 올해는 쉬고 내년에 척 가마에 독을 지어 넣자고 몇 번이고 권해보지만 송영감은 막무가내죠. 일어났다 쓰러졌다를 반복하며 결코 포기하지를 않아요. 한 번은 송영감이 쓰러져 있을 때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와서 조미음을 갖다 줘요. 송영감은 참 미안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죠. 송영감이 조미음을 한 모금 먹었는데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송영감에게 이렇게 병이 깊어가는데 당손이를 어디 괜찮은 집에 주는 게 어떠냐는 말을 해요. 쓰러져 있던 송영감이 쓰러져 있던 사람답지 않게 눈을 부릅뜨고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쏘아보죠. 조미음 사발을 떠밀치고 그런 말 하러 이거 가져왔냐고 하고 썩 눈앞에서 없어지라고 고함을 쳐요. 그렇게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가자 송영감은 마치 어린아들이 업혀가기라도 한 듯 목청껏 아들을 불러대기 시작해요. 애가 뜬방문에 나타나니 송영감은 애를 한참 쳐다봐요. 마치 그 얼굴을 잊지 않으려는 듯이요. 날이 갈수록 송영감은 독 짖는 시간보다 쓰러져 있는 시간이 많았죠. 마음은 급한데 아직 한 가마를 채우려면 20개를 더 해야 하는데 그런데 몸을 억지로 일으키다가 다시 쓰러져 어깨까지 들썩거리며 힘겹게 숨을 쉬곤 했죠. 어느 날 앵두나무집 할머니가 다시 한번 찾아와 어린 아들을 다른 집에 주는 게 어떠냐는 말을 하죠. 이번에는 그 집 상황을 얘기해줘요. 살림도 넉넉하고요. 그 집 사람들, 그러니까 당손이의 새 부모가 될 사람들이 마음씨도 괜찮대요. 원래 다른 애를 하나 데려다 키웠는데 최근에 친아빠가 와서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하나 더 데려다 키우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앵두나무집 할머니는 이제 겨울도 닥쳐오는데 잘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송영감은 자기가 국어를 해서라도 굶기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며 또 거절을 하죠. 송영감은 은행나무집 할머니가 무슨 이득을 보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한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송영감은 이제 20개만 더 해서 한 가마만 구워내면 희망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요. 하루는 독을 말리려고, 더 정확히는 독에 바람을 쐬려고 독들을 들고 나왔죠. 바람이 좀 불어서 독 말리기 좋은 날씨였거든요. 그랬더니 독가마 속에서 거지들이 나와서 무슨 독을 지금 굽느냐고 했죠.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진 거지들에게
뜬막이 비었으니 거기가 있으라고 하려다가 그냥 말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지를 집에 들인다는 게 마치 자기가 거지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제 독이 말랐으니 가마에 넣어야 해요. 예전에는 가마에 독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게만 신경 썼는데 이번에는 송영감이 조수놈이 만든 것과 자기가 만든 것이 나란히 놓이는 것만 신경 써요. 마치 누구의 독이 더 잘 지어졌나 내기라도 하는 듯이요. 그렇게 가마에 넣고 불질이 시작되었는데요. 웽손이가 갑자기 뛰어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독들이 무너져 앉기 시작했죠. 지금이라도 겹불질을 멈추고 아궁이를 막아버리면 어느 정도 수습이 되죠. 하지만 송영감은 불질을 끝까지 하게 합니다. 가마 속에서 독이 튀는 소리가 들려요. 송영감은 보러 가지 않고 귀를 기울여 소리가 나는 위치를 파악해 봅니다. 그렇게 튀어나가는 것은 송영감이 만든 독이 대부분이었죠. 송영감이 만든 독 중에 살아남은 것은 알타가 일어나서 초반에 만든 몇 개뿐이었죠. 그러니까 송영감은 더 이상 제대로 된 독을 만들 수 없게 되었음을 알게 된 거죠. 송영감은 또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쓰러진 송영감이 다시 깼을 때는 뜬막 안에 누워 있었죠. 원래 훌쩍거리던 어린애는 아버지가 깨어난 걸 보자 더 크게 훌쩍거립니다. 송영감은 자기도 모르게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라는 말을 하면서 애를 달래요. 그러나 또 속으로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고 부르짖고 있었죠. 송영감은 아들에게 앵두나무집 할머니를 데려오라 합니다. 할머니가 오니 애에게 나가 놀라고 해요. 그리고는 애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봐요. 마치 그 얼굴을 잊지 않으려는 듯이요. 애가 나가자 송영감은 은행나무집 할머니에게 지난번에 말했던 그 집에 애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돈을 꺼내서 줍니다. 그 집 사람이 애를 데려가는 걸 허락하면 주라 했다는 겁니다. 송영감은 돈을 돌려줍니다. 애 업어가는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돈은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송영감은 그래도 그 사람 주라고 합니다. 애 잘 업고 가달라고. 그리고 이제 애를 불러서 자기가 죽었다고 하라고 합니다. 애가 오고 할머니는 애에게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고 그때 송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할머니는 그걸 보고 벌써 눈에서 썩은 물이 나오지 않냐 하고 할머니는 애의 손을 잡고 데려갑니다. 애가 간 후에도 또 송영감의 눈에서는 썩은 물 같은 새 눈물줄기가 흐릅니다. 송영감은 몸이 차가워짐을 느끼죠. 그리고 독가마를 떠올리고 거기를 향합니다. 가마에 들어서서 거지들이 자고 있는 곳을 지나쳐서 더 안쪽으로 더 깊이 계속 갑니다. 송영감은 이제 보통 사람은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깊이 더 뜨거운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송영감은 뭔가를 찾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 멈춰요. 마치 자기가 찾던 것을 찾은 것처럼요. 거기에는 송영감이 만든 독에 터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죠. 인간이 갈 수 없는 그 뜨거운 곳에서 송영감은 몸을 일으켜 단정히, 아주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요. 마치 자기가 터져나간 독을 대신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말이죠.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전통을 지키려는 한 노인의 집념과 좌절을 그린 이 소설은 1950년 문예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